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집권당을 유지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결로 치닫던 남북관계는 화해의 시대로 전환됐지만 일자리 창출 등 경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산시당 위원장에 취임한 전재수 의원님을 모시고 부산시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1일에 취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쁘게 지내실 것 같은데 예. 소감이 어떠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지난 11일 날 이제 부산시당 위원장에 취임한 전재수입니다. 시당 위원장에 취임을 하고 난 뒤에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부산시당이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좀 개편을 하고 사람도 좀 바꾸고 이런 구상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부산 시민들과 잘 소통을 할 것인가 이것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취임한 지 한 100일 정도 되는 시점에 부산 시민들께 그동안 구상하고 했던 것들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임 기자회견에서 부산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는 시당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모든 일의 시작도 소통이고 그리고 그 과정도 소통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도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부산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 내리겠다는 것에 가장 핵심을 저는 소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부산 시민들과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일의 중심의 소통을 가져가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정이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산 시민들의 생각과 유리되거나 또는 너무 동떨어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시민들의 삶 속에 이때 그리고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부산시당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소통을 강조하시지만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도 사실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산 시민들과 소통을 잘할 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산시의회의 41분의 우리 당 시의원들과 소통을 잘할 건가? 또 부산시장과 소통을 잘할 건가? 이것이 저희들에게 구상을 좀 하고 있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100일 정도 되는 시점에 네. 이 구상한 것들을 부산 시민들께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 시민들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유독 바쁜 일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산시장 이제 후보 추대 문제에 있어서 지역위원장 선임 과정,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파 간의 갈등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일단 우리가 계파라 그러면 어떤 공통의 어떤 가치 없이 오로지 권력을 추구하고 패권을 추구하고 또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저희들은 계파로 정의를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계파 갈등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더 좋은 후보를 부산 시민들에게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은 권력을 추구하거나 사익을 추구하거나 패권을 추구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공명정대한 공천 룰을 만들고 시스템으로 공천할 수 있는 그런 정당, 당헌 당규,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을 보장받는 그런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굉장히 큰 악재가 터졌어요.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었죠. 경비원 막말 사건이 바로 부산에서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품격 또는 이 말, 언행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 기준에 하나도 부합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시당의 윤리심판을 통해서 적극적이고도 신속하게 제명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구의회에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대책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 죄송하고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발빠르게 대처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체계적인 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당헌 당규에 또는 이제 윤리심판원을 운영하는 규정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하고 또 부산 시민들을 대해야 될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오거돈 시장 이제 후보 시절에 선거대책 본부장도 맡으셨고, 그래서 오 시장의 당선의 1등 공신이시기도 하시고요. 이제 시당 위원장 자리까지 맡으셨는데 어깨가 굉장히 무겁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네,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7년 동안 지역구 부산시의원 같은 경우는 311명이 배출이 됐는데 311대 0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그 어떠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네.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또는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따뜻하게 질책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걸 힘으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거돈 이제 시장의 인수위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부산시정을 정말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을 것 같아요. 직접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일단 오거돈 시장님이 되게 소탈하세요. 그다음에 아주 유머가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부산시정이 정말로 오거돈 시장님의 이런 캐릭터 때문에 좀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 지금 사실은 근데 한계도 많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잘 아시겠지만 부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해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고여있고 이 관행도 잘못된 관행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거에 혁파를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 이제 우려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쉼 없이 부산의 오래된 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잘못된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함께 힘을 모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거 때 이제 공약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 가덕 신공항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오 시장 캠프에서도 가덕 신공항 유치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덕 신공항은 오거돈 시장의 철학입니다. 저도 이것을 이제 공부도 하고 네. 국토부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또 지금 부울경 TF가 꾸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그 소음 없는 24시간 공항이 꼭 필요하다. 네. 두 번째, 부산의 관문공항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덕 신공항이 돼야 된다. 여기에는 제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토부가 지금 김해 공항 확장안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부 정책을 일거에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부울경 TF에서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김해 신공항 확장안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의 미래 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가덕신공항으로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정말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특히나 서민 경제가 정말 파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안 좋고 부산 경제는 더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경제라는 것은 1, 2년 만에 폭삭 망하는 것도 아니요. 네. 또 1, 2년 사이에 흥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제대로 점검을 하고 대책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동부가 해양 수도를 내걸고 이제 오구돈 시장이 당신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 시민들이 행복한 동부가 해양 수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부산의 해양 물류 이쪽 부분에 좀 부산 시정을 좀 집중을 해서 부산 경제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가지고는 부산이 활력찬 도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부산에서 일자리를 찾고 이 부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오로지 경제 민생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고돈 시장님과 함께 저희들이 협치를 잘해서 원팀이라는 정신하에 네. 경제 민생 문제에 저희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사실 결실을 맺지 못하면 민심이라는 게 돌아서는 건 사실 한순간이거든요. 선거 때마다 느끼는 게 인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인물이 어떻게 보면 정당보다 인물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0년 동안 하나의 정당이 우리 부산을 독점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질책을 해주시고 또 충고를 해주시되 저희들이 좀 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반드시 성과와 실적을 가지고서 부산 시민들에게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몇 년 있으면 이제 총선이 진행이 되잖아요. 인물 발굴에도 애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발굴하는 작업에 뭐 특별한 지금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이제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지역위원장을 공모를 했는데 전체 18개 지역구에서 45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신 거죠. 또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던 분도 저희 당 지역위원장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문턱은 없습니다. 많은 인재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은 부산 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갖고 나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부산의 경제를 다시 한번 활력 있게 이렇게 세울 것인지, 여기에 함께 동의하는 분들이라면은 이분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벽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저희 장벽이 없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30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우리 부산을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소위 말하자면 독점권을 행사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 민주당이 인재풀이 많지가 않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재를 널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문턱이 없어야 됩니다. 예. 이러한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인재들을 널리 구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 부산 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부산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지지와 성원, 저희들이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담감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번만큼은 우리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그 지지와 성원을 부산 발전의 동력으로 삼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와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이 한 팀이 돼가지고
멋진 협치의 모습을,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 부산, 부산 시민들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 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지켜봐 주시고 때로는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질책을 해주시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박수를 쳐주신다면 저희들이 힘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부산 시민들의 행복한 도시 저희들이 열과성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부산시당 위원장에 얼마 전에 취임하신 전재수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